전기야 놀자 3강입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 중에 공부는 이론과 집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이론과 실무를 같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공부를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실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뭐 이렇게 TV나 기사로 멀티탭 과열로 인한 화재 같은 것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멀티탭은 자주 쓰고 사용하잖아요. 멀티탭은 여러 가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각 구멍에 하나씩 전기 기구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게 병렬 연결되어 있죠. 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류로 표시하잖아요. 전류가 뭐 10A, 뭐 15A, A는 암페어로 있죠. 예. 그래 표시되어 있는데 그 용량 한계 내에서 여러 구멍에 꼽아 쏟아야죠.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에는 소비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멀티탭에 쓰다 보면 이제 구멍이 모자라서 이제 다시 멀티탭을 끼고 다른 구멍을 또 만들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집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등이나 전열 그리고 뭐 이런 일반적인 그 배선이 있잖아요. 배선이 다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있는 콘센트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방마다 이렇게 콘센트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마다 연결된 콘센트가 어떤 한 방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전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설된 전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쪽 방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꼽아봐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왜냐? 이 전기 이 콘센트 방마다 나와 있는 콘센트 벽면에 달린 콘센트 자체도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합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주택에 보면은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계량기에 사용한 만큼 전기 요금을 내잖아요. 전기 요금을 내는데 이 계량기에도 견딜 수 있는 전류가 있잖아요. 그걸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단상 뭐 220V 뭐 50A 보통 3kW 계약 전력으로 이렇게 한정과 계약해서 이제 쓰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뭐 단상 2선식 220V 50A라고 이 계량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50A 즉 50A는 220V의 50A는 11,000V 그러니까 11kW까지 계량기가 뭐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11kW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kW까지 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계량기가 그 자체인데 이건 뭐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그 이전 단계 전봇대에서 딱 들어오는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그 계량기의 한계가 50A 즉 11kW
11,000와트. 이 용량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뭐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이렇게 나눠서 전기 그 합이 그걸 넘으면 안 된다고요. 계량기가 버티질 못해서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작게 뚜꺼비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전함. 개인에 보면 그거보다 더 작게 배선용 차단기는 계량기보다 더 작게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이면 뭐 30만 쓸 수 있게. 예? 물론 50 계량기가 50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배선용 차단기도 50으로 이렇게 달아놔도 문제는 될 건 없겠죠. 그 정도까지는 계량기가 사용할 수 있겠으니까 뭐 배선용 차단기도 50까지 하면 된다. 보통은 이제 30까지만 이제 총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30이면 220V면은 6.6kW죠. 그러면 6,600W예요. 그러니까 30이 달려 있다면 이 6.6kW, 6,600W 총합에서 병렬 연결해서 쓰는 거라고. 한마디로 문어발 연결이죠. 응? 문어발 연결이에요. 근데 왜 멀티탭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냐? 그럼 일반 전선도 문어발 형식으로 병렬로 연결하는데 멀티탭도 다른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물에 전기를 이렇게 놓으면 그 금방 뭐 몇 미터 사이에 있는 것은 감전으로 물고기가 팍 죽어갖고 떠올라요. 전기를 이렇게 탁 두 가닥을 착 넣으면 물속에 있던 거 한 5미터 뭐 몇 미터 사이에 있던 전기들은 전기 맞고 감전돼서 떠올라요. 근데 왜 10m, 20m 범위 내에서 있는 물고기들은 감전이 안 당하죠? 그게 왜냐하면 물도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계속 전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것도 그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이처럼 저항은 전기를 어떻게 해요? 저항은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전기 저항이 계속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한계가 이렇게 정해진 멀티탭에 뭐 15A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면 15A에 2200 하면은 한 3300 2520 3300 정도 3300W가 총량으로 그렇게 병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300까지 이렇게 병렬 연결해서 쓰면 문어발로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전선이 늘어나잖아요. 멀티탭에 전선이.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공사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전선 두께 있잖아요. 두께를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용량을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을 때 저항을 받아서 전기가 이제 전류를 좀 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그런 저항 때문에 이제 전기가 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선 두께를 기준 용량보다 좀 크게 집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병렬 연결해서 문어발 연결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선을 그것을 저항값을 감안해서 전선 두께를 골라서 문어발식으로 병렬 연결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근데 멀티탭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 때부터 그 전선 두께는 고정됐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 해서 이 전선이 더 두께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게 연결해 버리면 그 전선 두께의 정해진 용량의 그 선이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지는데 그 전선 두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전선 두께는 그대로고 뭐 하나 연결했을 때나 두 개 연결했을 때나 세 개 연결했을 때나 그 전선 두께가 그대로인데 길이는 길어졌기 때문에 뭐 멀티탭을 세 개씩이나 이렇게 쭉 연결하거나 네 개씩 연결해 봐요. 그러면 전선 길이가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어떻겠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뭐 3m 내에서 죽었다. 물속에 넣으면 죽은데 한 10m 내에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저항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전기가 거기까지 제대로 그 전류가 제대로 저 안 하고 안 통하죠.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항이 부딪히면 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면 열이 너무 한계가 되면 전선이 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탭을 그 문어발식으로 쓰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그건 이론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항 값을 계산해서 길이 비례해서 저항을 계산해서 이제 그 전선 두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멀티탭에 정해진 용량 있잖아요. 그 뭐 15A면 15A, 10A면 10A, 뭐 20A면 20A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더 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에 썼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불이 나지 않게 이제 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 이상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멀티탭에서 막 10개 연결해 갖고 쓰려고 해도. 왜냐하면 분전반 두꺼비 집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또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어요. 그 전선에 연결된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 거기는 보통 뭐 20A라면 20A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A 이상 멀티탭 뭐 10개를 연결했다 해서 그 10개 연결해서 멀티탭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못 사용해요. 그 이전에 뭐 어떻게 돼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누전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아예 다 못 사용하게 돼요. 그냥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누전 차단기가 고장 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불 나기 전에 누전 차단 그 과전류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과전류나 누전이나 이런 거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는 누전은 안 잠그고 과전류나 이런 거를 잡아주지만, 누전 차단기는 그 누전뿐만 아니라 과전류도 잡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뭐 불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안 달려 있거나 뭐 근데 안 달려고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뭐 돌파리가 만들어 갖고 무슨 이렇게 뭐 선을 가설해서 누전 차단기 안 달고 그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30A가 있다면 밑에 20A짜리 어떤 누전 차단기를 달아준다고 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뭐 이렇게 저항 값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문제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공부한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공부한 이론상으로는 문제는 없다. 그 이전에 누전 차단기가 타산될 것이고, 물론 이제 전선 두께가 그 보면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잖아요. 그 멀티탭을 보면은 멀티탭도 싼 것도 있고. 그러면은 10A짜리 사다가 문어발로 5개를 연결해서 뭐 하면 저항값도 문제지만, 용량이 이거 지금 전선이 이거 10개 연결해 갖고 쓸 수 있는 그 전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뭐 누전 차단기가 이거 차단이 안 됐다 해도 20A짜리가 그 12, 13 이렇게 돼 갖고 뭐 차단이 안 됐다 해도 이 전선이 이거를 지금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누전 차단기보다 그 병렬 연결에 쓴 것이 뭐 이렇게 막 과열돼 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게 그 한도가 정해지면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론상으로는 병렬 연결했다고 뭐 불이 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어발이 왜 위험할 수가 있느냐면, 누전 차단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 문어발이 위험한 게 아니라, 길어지면 저항이 생기고 열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허용된 전류보다 더
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열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집에 단상 뭐 220V 이선식 뭐 이렇게 대부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전기 효율, 그러니까 열이 전류를 더 사용해서 같은 전선이라도 전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전기 방식의 삼상 전기예요. 삼상 전기를 쓰는 이유가 단상보다 이 전류 있잖아요. 전류. 그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단상은 10A 220V를 공급하는데 10A가 전선에 흘러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전선 크기라면 삼상 같은 경우는 5A 정도의 그 전선 허용 용량 가진 전선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삼상은 같은 220V를 쓰지만 삼상 전기로 들어오는 거는 전류 효율이 더 좋다. 그래서 열도 덜 발생시키고 그 전선의 허용 용량에, 그러니까 전선이 그 전류가 허용 용량이 좋을수록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선 용량이 두꺼운 것일수록 좋죠. 얇은 것일수록 열에 좀 허용 전류에 비해서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얇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은 벽면 콘센트에 꼽아라. 뭐 벽면 콘센트에 꼽고 뭐 멀티탭에 꼽지 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해진 용량, 병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탱크를 생각해봐요. 20리터 물탱크에 수도꼭지가 5개가 달려있다 치어요. 그런데 5개가 달려있는데 5개에서 이제 첫 번째 수도꼭지에서 20리터를 이제 칼칼칼칼 나오게 써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있잖아요. 4개 수도꼭지. 글로만 이 첫 번째 거 20리터씩 쏟아지는 수도꼭지에 물이 다 그쪽으로만 빠지게 제가 흐르게 만들어 놨으면 나머지 4개에 있는 거는 그 물통에 이게 있어 봐야 여기 물이 이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차단 용량이 딱 정해져서 20A면 20A 거기까지만 사용하는데 어떤 한 벽면 콘센트가 20A를 다 혼자만 다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가 뭐 에어컨도 꽂고 무슨 무슨 여러 가지 뭐 전열기만 뭐 하여튼 온갖 거를 다 꼽아서 벽면 한 건에서 혼자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벽면 콘센트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없어? 못 써요. 안 써요.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벽면 콘센트에 못 쓰니까 직접 차단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빼면은 더 낫지 않냐. 그것도 다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면 콘센트가 15A가 지어내지고 뭐 그 일반 차단기에서 직접 연결하면 20A까지 되니까 한 5A 정도의 암페어 정도가 더 쓸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위에 누전 차단기 위에 달린 배선용 차단기가 30A라면 그 30A에서 부하 용량 뭐 차단기가 뭐 5개 설치든 6개 설치든 7개 설치든 30A 이상은 이 차단기 부하 용량들은 뭐 6개 달리든 그 차단기들이 뭐 달렸던 30A에서 그 용량 안에서 써야지. 그거보다 더 쓰면 딱 차단돼 갖고 전체적으로 다 못 쓴단 말이에요. 누전 차단기 위에는 배선용 차단기가 딱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 주택에서 뭐 전기를 가설하고 포설하고 이렇게 뭐 이런 분전압을 만들고 분전압에 누전탄을 달아주고 이런 과정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단지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거 다 할 수 있고 뭐 초등학교 수준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배우지 않고 이론적으로 이론도 없는데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어이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우면 누구나 한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이제 이걸 분전함을 만들고 차단기를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정집에 전기 이 공사, 콘센트나 뭐 전등, 뭐 전열 기구 뭐 이런 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 개념이 뭐 문어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총량이 정해진 것에 그것을 이제 선을 연결하고 단지 그때 그 선 연결되는 선이 그 총 뭐 30A면 30A, 20A면 20A 그 차단기 용량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콘센트도 병렬 연결하고 문어발식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전등도 뭐 연결하고 그렇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도 마찬가지로 차단기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뭐 별도로 차단기를 뭐 20A를 따서 뭐 에어컨을 연결해 주든지 뭐 인덕션도 연결을 차단기 별도로 따서 이제 연결해 주든지 해도 그것의 총량은 외 그 배선용 차단기의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거기가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어발이라든지 문어발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막 문어발은 뭐 불이 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모든 게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그 전선 이제 길이가 이제 전선은 그 무한정 길이를 쓸수록 길이가 길어져서 그 저항값을 이제 계산해. 그것도 뭐 주먹구구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다 있고 정확하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뭐 큰 건물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백화점이나 무슨 뭐 이렇게 호텔 뭐 이런 거 그 엄청나게 정리 그런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데는 공사를 한다면. 이 저항값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다 그런 걸 감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전선 두께를 이제 그에 맞게 하겠죠. 병렬 연결하지만 문어발식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문어발 해서 병렬 연결하면 무슨 불이 나는 아니에요. 다 단독주택은 다 그렇게 연결해요. 단지 저항값 계산하는 방식을 모르고 저항값이 어느 정도 모르겠다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전선보다 좀 더 두꺼운 거, 예를 들어 뭐 2.5SQ를 사용했다면 뭐 4SQ를 사용하든지 4SQ를 사용했으면 6SQ 이렇게 크게 되잖아. 뭐 그러면 저항값 그렇게 막 계산하고 막 머리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 무슨 뭐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뭐 그렇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저항값까지 막 계산할 거 그냥 되는지 뭐 그냥 한 4 스퀘어나 6 스퀘어 그리고 충분해요. 그 정도면은 뭐 계약 용량의 그 용량 범위 내에서 저항값 계산 안 하더라도 가설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병렬에서 문어발 시기죠. 한마디로 병렬 연결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발 연결 개념, 그러니까 전등이나 뭐 전열 뭐 이런 것들은 콘센트 벽면 콘센트는 다 병렬 연결로서 된 거지. 그 개념은 뭐 여기서 한 선 따고 그 한 선 딴 데서 다시 연결 옆에서 딱 한 선 따고 따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가나 직접 차단기에서 뭐 이렇게 따갖고
뭐 가나 그 용량은 정해졌다 이거예요. 용량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용량 범위 내에서 그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하 밑에 있을 정렬 기구들을 뭐 누전 차단기 하나 더 다든지 두 개를 다든지 세 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은 뭐 연결이에요.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총량만 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그 총량에 견딜 수 있는 전선만 전선으로만 이제 가정집에 그 전선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겠죠. 그리고 일단 그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실무를 이렇게 보고 실무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론이 있어야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사람한테 자기 집에 그 전기나 이런 것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실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의료 하는 것도 뭐 야매라 그러잖아요. 야매 뭐 어떻게 이사도 아닌데 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데보다 우리가 이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론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론을 모르고 그냥 돌팔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터 같은 경우 이 화물차에 최대 적재 중량 1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면 뭐 1톤이 뭐 2톤도 시켜버리고 이래요. 그리고 같은 차종이지만은 영업용으로 쓴 차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차나 나중에 팔려고 보면 어때요? 영업용 차를 더 안 쳐주죠. 험하게 쓰니까 일반 그 개인이 운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최대 용량의 포터가 1톤이면 1톤만 그 범위 내에서 잘 지키고 쓴 사람하고 한 차하고 1톤이 평상시 뭐 2톤 싣고도 괜찮아요. 2톤 막 신고 막 그리고 막 무겁게 쓰고 다니던 차하고 어느 게 더 사고 싶어요. 그래도 그 정해진 대로 이렇게 굴러다니던 차가 좀 더 중고차로서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현실은 이렇다 이러기 전에 전기라는 것은 과학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실무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론과 실무를 가진 사람에게 전기 가정집이든 뭐든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믿음직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다 오늘 궁금했던 것이 그렇죠. 이제 가정집의 그 전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개념을 보면은 문어발이죠. 근데 멀티탭 문어발이 뭐 문제가 있던데 왜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왜? 그냥 용량 안에서 그냥 연결해서 썼는데 뭐 화재가 나고 그게 아니고 이 전선이잖아. 멀티탭의 전선. 일반 가정집에서 병렬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해서 전동 에어컨 뭐 이렇게 다 다는 거는 그거를 감안해서 전선 두께를 선택해 주지만 이 멀티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걸 딱 정해 놓고 그 전선을 딱 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거기서 뭐 10개 연결했다. 그러면 저항이 있다. 길이 저항. 저항이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열이 더 생긴다. 그러면 이 열이 더 생길수록 허용 전류 내에 있다 해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차단기가 20A 에서 차단이 내려는데 이놈이 이 멀티탭 같은 거 뭐 10A 도 있을 수 있고 뭐 15A 이거 벽면이 보통 15A였지만 뭐 15A 멀티탭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막 과열돼 갖고 할 때까지 차단기가 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20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격 허용 전류 이내에 예를 들어서 15A 구멍 아니 하나의 멀티탭 구멍 5개에 15A 쓰는 거 하고 멀티탭을 이제 2개 연결해서 15A
범위 내에서 쓰는 거하고 단지 길이만 좀 더 길어진 거예요. 길이. 무슨 말이죠? 길이가 예에서 뭐 2, 3m 길어졌다. 2, 3m 길어졌는데 저항이 뭐 그렇게 뭐 2, 3m 길어졌다. 갑자기 뭐 저항을 막 못 쓰게 될 정도로 뭐 확 줄어들고 뭐 열이 그렇게 뭐 팍 발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저항값을 계산했어도 그 15A 암페어에서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멀티탭에 이렇게 해서 저항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부분 뭐 저항 범위가 그렇게 저항은 못 쓸 정도로 뭐 2m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슨 저 멀티탭이 15A 이내에 못 쓴다. 이거는 뭐 그런 멀티탭 만드는 거 이상한 거죠. 그 정도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으로 만들었겠죠. 보통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전함이나 뭐 벽면 그 매립형 콘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선을 따고 넘어간 그런 어떤 뭐예요? 병렬 연결이라서 연결되고 차단기에 별도로 연결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별도 차단기를 달고 한다라도 그 차단기 용량과 나머지 차단기 용량의 합이 배선용 차단기에 정해진 그 합을 넘게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병렬이에요. 병렬. 그러니까 뭐 연결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거예요. 그럼 그 개념만 알면 개인주택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어렵지 않게 가설하고 포설하고 뭐 개인이 뭐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등 개념도 뭐 2구 스위치, 3구 스위치, 4구 스위치, 5구 스위치 이것도 뭐 솔직히 이렇게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제 하면 하나도 뭐 힘든 일이 없어요. 뭐냐? 전기는 간단한 거예요. 두 개의 선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선. 두 개의 선이 있는데 하나의 선은 뭐예요? 하나의 선은 전압이 용볼트인 등공통선. 그게 하나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는 등공통선은 무조건 전구 따마가 있는 데 있잖아. 전기기구 전등에 있는 그곳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이거 안 가는 경우는 없어. 그렇게 해서 안 가고 전기가 나오는 경우, 전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은 무조건 이 전압이 없는 선, 예, 그 선. 물론 삼상식일 때,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삼상식일 때는 전압이 없는 두 개의 전압이 있는 상이 저런 선이 두 개가 들어가서 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이때는 왜냐면 이게 같은 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낙차가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220V 단상식을 할 때는 무조건 이 등공동선 0V라는 게 이렇게 하여튼 그 선 하나가 들어가요. 무조건. 그럼 거기에는 무조건 이제 뭐 100개 연결을 달든 뭐 20개 전구를 저 방마다 어디 뭐 설치하든 간에 이 하나의 그 등 공통선은 전구마다 계속 다 연결해 줘야 돼. 계속. 뭐 이제 문어발이라 해도 좋고 병렬 연결해 도 좋고 이 한 선을 쭉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 한 선은 뭐 무조건 뭐 전구 뭐 방이 6개면 6개, 10개면 10개 이렇게 한 선은 그 전구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선이 이제 전압선이라거나 상선, 하트선 뭐 이렇게 하는 선이 있어요. 이 선 가지고 이 선은 그냥 스위치 없이 그냥 전구 따마에 연결하면 뭐야? 불이 들어와 버리죠. 근데 이제 편리하게 해서 그 중간에 이 상선, 하트선에 그냥 개폐기를 달았던 게 스위치예요. 그 개념이요. 그냥 스위치를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게 그 벽면에 우리가 그 방에 불을 켤 때면 딱딱해서 이렇게 탁탁 하는 그 스위치예요. 그 스위치를
스위치를 단지 그 한 선을 두 선을 이었다 붙였다 해주는 그것뿐이에요. 그 기능인 게 스위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선에다가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위치가 앞에 벽면에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하나 선이 들어오고 하나 선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 이거 스위치 전등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전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꼽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어요. 그 구멍이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분리됐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딸깍 켰을 때 온 했을 때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프했을 때 이렇게 떼져 있으면 그 간격이 또 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떼져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떼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 그 하나의 그 하트선, 상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전압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꼽아주고 반대편 이제 이거를 저 반대편에 이것도 뭐냐면 끊어졌을 때는 이거 스위치를 이렇게 오프했을 때는 이 선은 끊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이게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는 이 상선 즉 하트선에서 전기를 받으니까 이것도 하트선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그러나 스위치를 껐을 때는 이 하트선은 이쪽 전등으로 가는 이 선은 전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를 꺼버리면 떼버리면 그러면 이때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봅시다. 그럼 공사를 하면 이쪽 전기가 직접 들어오는 선, 그러니까 스위치를 떼든 안 떼든 항상 전기가 들어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그 스위치의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좌측에 항상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오는 선을 꼽았다. 그러면 우측에는 이제 그 임의적으로 설을 하나 전선으로 전등에 들어가는 하나의 선을 뽑았잖아요. 그럼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하면 요가 항시 전기가 통하는 선과 이게 항시 아니고 스위치가 이렇게 온 됐을 때만 전기가 통하는 선이라고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스위치선이라고 그래요. 스위치선. 쉽게 말하면 스위치선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스위치선은 뭐야? 우리가 벽면에서 이렇게 딱 켜졌을 때 전기가 통하고 딱 꺼졌을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을 색깔을 달리 해주면 이제 구분하기가 쉽죠. 같은 이제 온 했을 때는 이거 하트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이 스위치선이든 이 전기가 통해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선이처럼 돼버리지만 딱 뗐을 때는 요쪽 좌측에 연결한 선은 그대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선이지만 이쪽 스위치 전등으로 이렇게 가는 그 선은 전기가 없어.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꺼버리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전등 만드는 게 전등 뭐 스위치 연결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 기본에서 다시 2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2구도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2구도 마찬가지로 그 스위치 2구 스위치 보면은 밑에 다시 별도로 그 달려 있겠죠. 1구처럼 그 연결할 수 있게 1구처럼 연결할 수 있게 그 좌우로 하나씩 더 달린 거 아니에요. 위에 좌우로 하나 있고 밑에 좌우 하나 있고 뭐 3구면 또 하나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요 스위치 기능은 단순하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기능만이니까 뭐 각자 스위치 출력선 하나씩 더 뽑고 2구면은 하나 밑에 하나 스위치 출력선 하나 더 뽑고 3구면 하나 더 뽑고 그러면 전원은 어떻게 해요? 전원은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선 있죠. 그게 그 문어발이라고 해도 돼요. 문어발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 이쪽 그 구멍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구멍에 단자 보면 이 스위치 단자를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구멍 위에다 찌느나 아래에 찌느나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구멍 하나가 예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다른 놈 2구나 3구를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위에 있던 구멍이 있는 거를 이쪽으로 그 점프 시켜주 점프 이렇게. 근데 이 점프 시키는 선도 중요해. 이 선도 점프 시키는 선도 아무 선이나 뭐 얇은 선으로 가서 이제 해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등선 지금 사용하는 전등선 있잖아요. 전등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등 사용하는 그 선을 뭐 예비선으로 뭐 조금 짜투리를 잘라서 하든지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선으로 이제 그 규격에 맞는 그 선으로 이제 위에 있는 놈을 1구에 있던 그 놈을 한 놈을 이렇게 2구에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시켜줘. 그리고 또 뭐 이제 반대로 뭐 3구면은 3구에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점프 시켜줘요.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출력선은 어떻게 했어요? 출력선은 뭐 점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출력선은 점프 시킬 필요 없잖아요. 출력선이라고 그러다고 스위치선은 어떻게 했어요? 스위치선은 이거는 뭐야? 뗐다가 붙였다가 개별적으로 나가면 되죠. 개별적으로 뭐 점프가 필요 있어요. 이거는 이쪽 좌측에 있는 것만 전기가 들어오면 이 스위치선은 뗐다 붙였다 하면은 이 좌측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붙여져 있으면 전기 들어오고 안 붙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스위치 출력선은 그냥 점프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각 전등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3구 그러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기본을 알면 그러니까 기본 1구 개념을 알면 2구, 3구 또 어렵지 않잖아요. 단지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병렬을 한다 이거예요. 병렬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전기기구, 전열기구, 집안에 있는 콘센트, 뭐 전기, 에어컨, 뭐 무슨 드라이브, 뭐 이 전체가 하나의 그 계량기에서 들어오는 선과 연결돼서 그 용량 한 범위 내에서 나눠 갖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 갖고 이쪽으로 연결하고 저쪽으로 연결하고 브라치 싣고 저쪽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주성 가지고 꽂고 뭐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단독주택의 그 집의 그 전기를 계산하는 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 이런 생각. 물론 제가 공부한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이론 정립해 나가기 때문에 맞는 이론은 이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과학이기 때문에 뭐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 뭐기 때문에 그 뭐 이제 뭐 틀린 일이라든지 뭐 틀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나가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면은 완전한 올바른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론이나 이런 게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맞는단 말이에요. 뭐 틀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전선을 결선할 때 차단기나 이제 뭐 어디 뭐 이런 거 보면 이 구리선 있잖아요. 이렇게 피복을 벗기면 구리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리선이 아예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구리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차단기 이렇게 체결하면 좋죠. 근데 이 안 보이게 체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 피복이 차단기 나사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것을 그게 물리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전기는
허용 전류나 이런 것은 단면적 있죠. 단면적이 클수록 열이 좀 덜 발생하고 저항도 덜 생기죠. 단면적이니까 그 전선 구리가 맞닿는 부분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 저단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눌러져. 근데 거기 부분 일부분을 피복이 가서 이렇게 찝어버리면 단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접촉이 불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더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저항이 더 생기니까. 그래,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구리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결선할 거면 차라리 그냥 구리가 차라리 보이는 눈에 이렇게 보이게 결선하는 게 더 나아요. 그 피복을 차단기 단자 나사에 낄 정도로 이렇게 안 보이게 막 꾹꾹 눌러 넣어가고 돌려갖고 단면적을 줄이게 한 거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잖아요. 딱 보면 이제 차단기 연결할 때 보면 딱 이제 구리선이 막 너무 많이 노출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 피복이 구리선의 나사에 겹치 갖고 피복이 눌리게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얕살 정도 어느 정도의 보일 듯마듯하게 연결하는 게 최고예요. 예.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터미널 단자 터미널 단자 그러니까 이 전기선 앞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준 단자 연결할 때도 보면 이 전선 구리선 이렇게 구리선 찝을 때 보면 이 앞 부분 찍는 부분에도 조금 나와야 되고 규격이 뒤에 부분도 전선에서 조금 나오게 앞과 뒤는 조금씩 나오게 구리선들이 노출되게 이렇게 찍으라. 터미널 앞쪽 단자도 찍어야 그게 완벽한 거지. 완전히 구리선도 안 보이게 터미널 앞쪽 단자로 딱 끼워갖고 딱 하는 게 피복에 딱 맞게 딱 줄이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규정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배워보니까. 어쨌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우리 가정집의 전기는 모든 게 다 병렬 연결되고 선을 따고 이렇게 모든 게 연결돼 있다. 병렬 컨텐츠든 전등이든 뭐든. 그리고 전등 라인 스위치라는 거는 1구 개념만 이해하면 2구, 3구, 4구 이 개념은 하나도 어려울 것은 그냥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막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기본적인 전선은 전기가 흐르려면 두 선이 있어야 되고, 전등은 두 선을 연결해야만 불이 켜지고, 두 선을 연결하는데 한 선을 이용해서 스위치 껐다가 한 선을 단락시켜서 잘라서 그것을 연결해주고 붙여주고 하면 그게 스위치다. 그 스위치가 1구든 2구든 3구든 이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선을,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거 점프해도 되나 이렇게, 이거 전선은 전선 용량이고 인데 이거 한 선을 점프시고 다른 데서 써도 되나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점이 어떤 선에서 점프했었는데 점프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프 10개 해도 돼요. 20개, 100개 해도 돼요. 단지 뭐라고요? 그 차단기에서 허용된 전류 허용된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점프하고 써도 되고, 그리고 그 점프해서 쓴 10개 연결하더라도 총 용량 있잖아요. 용량 10개 점프해도 총 용량이 전선의 허용 용량이 있어요. 전선에 이 전선은 몇 암페어까지 허용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점프 해갖고 연결한 거 따서 연결하고 점프하고 계속 써도 돼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한도 내였으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벌써 있잖아요. 차단기가 팍 내려와서 전기가 전체적으로 그 라인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그 이제 용량이 너무 많이 써가니까 누전 차단기가 전선이 타기 전에 이미 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사무실 같은 데서 보면 겨울에 뭐 전열기를 몰래 그 뭐 멀티백 같은 데 이렇게 해갖고 허용 연료 그 차단선에 총 허용 연료가 있는데 그걸 이상을 쓰려고 그러니까 차단기가 팍 내려가잖아요. 그 전선이 타버리기 전에 그런 안전장치가 그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이 나는 게 좀 이상하죠. 누전 차단기가 작동 안 했으니까 불이 그 전선이 그 뭐 그냥 보통은 뭐 누전 차단기가 탁 작동이 돼요. 그 저기 과전류 뭐 이렇게 높게 허용된 전류보다 전선에 허용된 전류보다 더 이제 막 뭐 하면 이제 이미 그 이전에 누전 차단기가 작동되니까 그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부할 내용도 많지만 뭐 공부만 하면 되겠어요? 자기 집에 일어나는 문제, 전기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공부하는 맛이 나고 이제 뭔 거지. 아니 뭐 이론만 뭐 하고 무슨 집에 어떤 뭐 이렇게 집에서 무슨 고장 났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 아유 전 이론밖에 모르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이론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이론만 있는 게 전기는 아니야. 전기는 이론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뭐 콘센트 단자를 이동시키거나 뭐 새로 달거나 전등을 새로 교체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그리고 전선이 좀 오래된 것 같아 새로운 전선으로 다시 다 가설해 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도 한번 따보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감이 안 잡혀요.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 기능사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이나 범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나 이런 갖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며칠 공부해 보니까 그래도 전기 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는 가정 전기를 맡겨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념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전기 개념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개념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근데 이 정도 해도 이제 가정 내 전기를 이해하고 할 수 있다면 그 기능사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실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 사람들이 저보다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더 깊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더 깊게 하고 더 오랜 시간 공부하고 더 실습도 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오늘 3강 의문점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말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웠던 거나 의문점 드는 것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